안녕하십니까. 신인경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또 일요일이라서 제가 데일리 디펜스 편성해서 여러분들께 뭔가 하나 또 분석을 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중국의 권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예상을 해보겠는데,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황제 이러면서 시진핑 현 주석이 3년임에 성공해서 어쩌면 종신으로 집권하게 되는 이 길로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 그게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황제라고 하지만 실제 아직 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현재 황제진입니다. 진. 군대도 보면 준장진, 대령에서 별 달고 하는 준장이 되는데 진 상태로 한 1년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사고 터지면 실제 주변에서는 장군님 소리는 듣지만 별 못 달아보고 전역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황제진 상태의 시황제 즉위가 과연 될까라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올가을의 시황제 즉위론이죠. 전인대 10월 달에 전인대에서 결정을 합니다. 원래 작년 10월에 후계자를 정했어야 되는데 후계자를 안 정했죠. 그러니까 시황제가 이제 황제가 되구나 라고 예상을 했고, 그런 준비를 하나하나 다 해왔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올 10월에 전인대를 통해서 딱 선포를 하게 되는데, 그거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작년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결의문에 나타난 시황제의 절대 권력 체제, 2인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국 공산당 중앙의 100년 분투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의 결의라는 결의문인데, 이 결의문 중에 일부를 발췌했는데요. 이런 결의문을 할 때 마오쩌둥 이외에는 그 누구도 당시 최고 권력자의 이름을 이 결의문에 넣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이게 어마어마한 이 권위를 가지는 결의문인데, 여기에 마오쩌둥 이후로 처음으로 시진핑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전체 당과 전군, 각 민족, 인민들은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주위에 더욱 긴밀히 단결해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지난 100년 동안 거둔 승리와 영광을 바탕으로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들은 더욱더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획득할 것이다.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 그리고 시진핑 신시대 특유의 중국 사회주의 사상. 이거 마오쩌둥 클래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누구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견이 없었죠. 시황제 될 거야. 그러면서 황제 즉위를 앞두고 많은 권력을 거의 독점하게 됐어요. 중앙경위국을 개편했습니다. 암살 사건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정보가 노출되고 해서 이 경호실이죠. 이 경호실을 기존에 하던 경호 전문가가 아니고 자신이 저장성장 할 때 그때 저장성에 있던 군 장군이었죠. 포병. 그 포병을 경호실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측근을 자신의 어떤 그 신변을 다져놨고, 무장경찰, 무경을 장악했어요. 무경은 지금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경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전투경찰 같은 거죠. 그런데 전투경찰 무력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밀리터리 파워가 있죠. 이게 전투경찰이 그렇듯이 각 지방의 성급들에서 운영하는 무력이었는데, 자, 아니 어디 예를 들어서 스촨 이런 데서 무경을, 스촨 성장이 무경을 운영해서 밀리터리 파워를 가진다? 안 돼. 전부 중앙군사위원회로 넣어. 그래서 무경을 전부 다 성장들의 권력을 해체해버리고 중앙군사위원회, 자기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아닙니까? 중앙군사위원회로 통합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무경 장악했죠. 그리고 광파 전시총국 개편했습니다. 이거 이제 언론 장악한 거죠. 우리가 지금 방통위. 그리고 재계 세력을 재편했습니다. 중국의 정시가 홍콩 정시, 상하이 정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하이 정시 이런 데는 상하이방, 그러니까 장점인 계열의 기존 이 경제계가 꽉 잡고 있으니까 이거 지금 통제가 안 되고 돈이 어떻게 흐르는가 잘 보이질 않네. 자, 그래서 베이징 정시를 만들었죠. 많은 우려 속에서. 그래서 상하이 정시, 홍콩 정시 다 일로 와. 이런 식으로 강제 재편을 하는데, 시장에 맡기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잘 되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많죠.
그리고 정치 법률, 정법 개통, 법률 개통, 사법 개통을 다 또 장악했습니다. 이거 오랫동안 상하이방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또 다 뺏어버렸죠. 그리고는 공동부유 어젠다, 샤오캉 사회, 따퉁 사회, 대동 사회, 전부 다 잘 살자. 이게 뭐냐? 전부 다 잘 살자 이꼴 가진 놈들 거 다 뺏어서 나눠줄게 라고 하는 건데, 그렇지만 내 거는 우리 측근 뭐 이건 놔두고 말고 니들 거 상하이방 경제 니들 거 뺏어서 나눠줄게. 그래서 상하이방을 완전히 그냥 내려앉히기 위한 이런 작업이었죠. 그런데 이 공동부유 어젠다 이야기할 때 리커창 총리가 반발을 했습니다. 연설에서 이렇게 했죠. 방금 이 시진핑 주석이 샤오캉, 따퉁 사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연설하는 리커창 총리가 뭐라고 했냐. 아니 지금 우리 인구 중에 6억 명이 1,000위안 지금 돈으로 치면 한 19만 원 가지고 한 달 살고 집세 될 돈도 없는데 무슨 샤오캉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반발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저 사람 왜 저러냐. 죽으려고 저러냐. 라는 시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다 내 거다 해. 모든 권력은 내 거다 해. 라고 해서 그 누구도 이 시진핑의 제국, 시제국의 성립에 누구도 이견이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1년을 그렇게 왔었죠. 그런데 그분도 혀를 내두를 초고속 국가 폭망 드라이브, 이걸 단 2년 만에 부동산 위기에서 완전히 그냥 중국 중상층들 다 무너져 버렸죠. 제조 위기, 또 외국 자본, 기업 이탈, 모든 것을 국가가 통제하려고 하니까 아니 여기 왜 있어? 나가야지.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 마찰로 인해서 공급망 위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여기 눈치 보여서 또 못 있겠네. 그리고는 이 사회에 중국 공산당에서 파견한 사람 무조건 집어넣어. 이렇게 해서 중국 공산당이 전부 다 모든 기업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여기 왜 있냐? 나가자. 그리고 괜히 호주에게 뜨거운 맛 보여주느라고 호주 석탄 수입 금지를 내렸다가 자기네들 완전히 에너지 대란 생겨버렸죠. 그리고 실업률 폭등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2년 만에 국가를 폭망 드라이브로 몰아가고 있는데 그분은 또 누구냐? 그분 이 중국 근처에 5년 동안 나라를 완전히 폭망으로 만든 분이 한 분 있죠. 대단하십니다 형님 하는 분 한 분 있죠. 그분도 혀를 저는 5년 만에 그랬는데 어떻게 2년 만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 시황제 가로치고 진입니다. 아직 황제 안 됐으니까 이 황제 진에게 쏟아지는 원성, 상명에 근접한 중국 공산당 탈당 신청입니다. 중국 공산당원이 기록으로는 한 9,200만 명 정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미국 뉴욕에 뭐 이거는 그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민단체 격인데 중국 공산당을 탈당하는 그 탈당 신청서를 받는 곳이에요. 여기에 지금 현재 3억 9,784만 6천 명이 탈당 신청서를 냈고 탈당 확인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중국 공산당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중국 공산당 아님을 확인하고 싶어 해서 이렇게 받는 사람이 현재 중국 국적자가 9,200만 명이 중국 공산당원인데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3억 9,700만 명이 나 공산당 싫어 라고 하고 뉴욕에 있는 이 글로벌 서비스 센터에서 이런 증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익명을 요구한 중국인 기자를, 젊은 기자죠. 이 사람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국인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6월 19일입니다. 중국 사회의 암묵적 합의는 이미 깨졌다. 행복하게 살게 해주면 당의 이익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신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중국이 초고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계속 잘 살아. 잘 살게 돼. 내가 뭐 조금만 신경 쓰고 하면 잘 살아. 그러니까 위에 있는 니들이 뭐 부정을 어떻게 하든지 부패를 어떻게 하든지 막 관계없어. 니들은 알아서 잘 살든 말든 나하고 관계없어. 나만 행복하게 잘 살게 해줘. 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행복하게 잘 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국가 폭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든데 청년 실업률이 20%인데 먹고 살 게 없어서 지금 탕핑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네들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사네? 이건 용납이 안 되지.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마찰이 생긴다. 이게 중국 현재 권력의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중국 기자가 이야기했는데 맞는 이야기죠. 이제는 니들 부정부패하는 거 우리 봐주지 않아. 이제는
투쟁할 거야. 반대할 거야. 비난할 거야. 뭐 시위할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 우리도 잘 살게 해줘. 근데 그게 안 되지. 그럼 니들도 그러지 마.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했어도 모두가 공유하는 불문율이죠. 왕조 망할 때 되면 자연재해 생기고 이상한 뭐 징조가 생기고 뭐 이란다. 이게 뭐 중국 고사를 보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나라가 그 운을 다해 망할 때가 되면 홍수나 가뭄, 병충해 같은 천재지변이 나라를 덮친다. 하늘이 노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데 제가 뭐 천멸중공이다 뭐다 하면서 작년 재작년 계속 중국에 아주 뭐 심각한 이 자연재해 있는 걸 계속 보여드렸는데, 야, 지금 이 6월달 들어와서 굉장히 심각한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무슨 오리알 만한 근데 오리알이 아니고 우박입니다. 우박. 이 6월달에 얼마나 덥습니까 지금? 그 6월달에 12일 날 베이징에 이 오리알 만한 우박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그래서 차고 유리창이 다 깨버렸습니다. 야, 이게 뭔 짓이냐? 이렇게 더운데 갑자기 천멸중공이냐? 자, 그로부터 4일 후에 광저우, 이제 남쪽이죠. 토네이도가 생겼어요. 토네이도가 이렇게 몰려오면서 여기서 또 천둥벼락이 막 칩니다. 이런 자연재해. 또 그로부터 3일 후 아까 베이징에서 우박 쏟아진 지 일주일 후에 베이징이 어마어마한 폭염이 됩니다. 자, 여기 계란. 이 계란은 그냥 상온에 밖에 놔뒀는데 이렇게 반숙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더운지. 자, 여기 더위에 못 이겨서 변압기가 터져버렸어요. 자, 이거 지금 도로가 그냥 뭐 어떻게 돼 있는데 이때 지표면 온도가 74도였답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이 아스팔트가 융기를 해버렸어요. 전봇대에 있는 변압기 터져버렸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리고 들판에 갑자기 불이 붙었어요. 너무 더워서. 뭐 인화성 물질이 있었겠죠. 이렇게 갑자기 베이징에 자연재해 재앙이 생깁니다. 아니, 며칠 전에는 우박이 쏟아져가지고 유리창 다 깨버리고 차도 다 깨버렸는데 일주일 후에 너무 더워서 지금 아니 그냥 놔뒀는데 베란다에 놔둔 이 계란이 반숙이 돼버렸어요. 이 정도로 변화무쌍한 자연재해가 있다. 그런데 남부지역, 후난성, 광둥성, 푸젠성, 광시 장족 자치구, 윈난성 이런 남부지역은 62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왔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최악의 강수량이래요. 이런 정도로 중국 대륙 곳곳이 자연재해가 생긴다. 그럼 사람들이 뭐랍니까? 야, 이거 망하려고 그러나? 왕조가 이거 누구 때문이야? 시진님 때문인가? 예. 시진 황제님이죠. 자, 악화되는 민심, 중국 공산당, 즉 중공만이라도 살리려는 이 원로들의 반시 행보다라는 건데요. 여기 지금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는데 여기 주룽지 전 총리, 원자바오 전 총리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주룽지 총리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보다 전 주석인 장쩌민 주석 때의 총리고 원자바오 주석은 시진핑보다 하나 앞에 있는 주석이죠. 후진타오 주석 시절의 총리죠. 자, 중국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치적 담론에서 여전히 발언권을 가진 퇴임 지도자들이 당의 원로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들은 기존의 권력 승계 시스템을 깨려는 시진핑의 야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대인으로 불리는 주룽지 전 총리도 포함되어 있다. 주 전 총리는 시진핑의 국가중심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같은 도전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단언하기는 이르지만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시진핑 3년임이 어떤 식으로든 의문시 될 것이라는 점을 상상조차 못했다는 점에서 지난 몇 달 사이 중국 정치판에 유의미한 변화가 일었다는 것을 말한다. 자, 주룽지 전 총리는 장쩌민 시대의 총리였어요. 장쩌민 시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중국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때 외국 자본 유치하고 그렇게 활약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중국 시민들이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 시진핑의 이 국가중심 정책, 경제정책 이거는 안 된다. 시장에 맡겨야 되는데 시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시장을 전부 통제하고 국가가 통제하면 이게 누가 투자하냐? 라고 주룽지 총리가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게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원로 아니라 원로 할아버지라도 어디 감히 시황제에게.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중국 정치판에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면서
원로들의 이 같은 변화는 지난해 원자바오 전 총리의 발언과 최근의 중국 상황이 맞물린 결과인데 당시 원자바오 전 총리는 정의로운 일을 위해 몸바쳐 싸워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정신을 발휘할 때이다 라고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면서 자기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한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어요. 즉, 야, 시진핑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니까 너희들 들고 일어나 싸워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원로들이 중국 공산당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지금 희생양이 있어야 되니까, 왜? 인민들의 분노가 워낙 크니까 공산당 때문에 지금 이래 된 거야 라고 하니까, 그럼 공산당을 엎을 수는 없으니까 희생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시진핑이지.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위험한 게 이제 8월달 되면 베이다이허 회의가 있는데요. 그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후계자를 지목을 하게 되는 과정에 들어가죠. 그때 원로들이 엄청난 발언권을 가집니다. 그 베이다이허 회의 앞에 지금 이렇게 원로들이 반 시진핑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하 리상, 시진핑은 내려앉고 리커창이 올라간다 라는 지금 사자성어까지 나오고 있어요, 중국에. 그래서 대항마로 급부상하고 있는 리커창 대항론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내 시진핑의 제로 방역과 리커창의 경제 회복 주장에 동조하는 두 개의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시진핑을 지지하는 파, 리커창을 지지하는 파, 이 두 개 파가 동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10년간 중국의 정치적 의사결정은 시진핑이 지배해 왔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이 힘을 잃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최근 리 총리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두 개의 파가 있는데 지금은 경제가 폭망하고 코로나 이 제로 방역으로 완전히 통제하고 하면서 여기 희생을 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 인민들이 얼마나 많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리커창 지지로 옮겨가고 하니까 리커창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만 해도 아니 리커창이 저기 지금 혹시 뭐 죽고 싶어서 저러냐? 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리커창 말이 맞다. 그래, 저렇게 가야지. 시장에 맡겨야지. 라고 하는 쪽으로 쏠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또 정말 놀라운 건데 이건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6월 22일 날 에포크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 에포크타임즈는 반중 매체죠. 뭐라고 보도를 했냐? 자, 즉위식을 앞두고, 지금 즉위식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10월에 즉위식 하니까 몇 달 안 남았는데, 이 황제가 정신교육을 하겠다는데, 지금 이 위원 중에서, 멤버 중에서 3분의 1, 실제는 39%, 3분의 1 넘죠. 40% 가까이가 불참했다. 무슨 내용이냐? 6월 17일부터 시진핑 총석이 주재로 진행된 당 정치국 집체 학습에 정치국 정위원이 18명 가운데 7명이나 결석하며 20차 당대회를 앞둔 중공 내부 사정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날 학습에는 국무원 부총리 순춘란, 상하이 당서기 리창, 텐진시 당서기 리홍중, 베이징시 당서기 차이지,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양재츠, 중앙군사위 부주석 쉬치량, 장여우샤 등 모두 7명이 결석했으며 관영 매체는 관례를 깨고 이날 학습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게 뭐냐? 당대회 앞두고 야 나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니들 나의 지침 잘 받들어서 당대회 준비 없이 이렇게 내 지침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라고 해서 받아 적고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하는 자리인데 여기에 18명 중에서 7명 안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7명 안 왔는데 평소에는 안 오면 이 관영 매체에서 인민일보 이런 데서 안 온 사람 이름 적고 왜 안 왔냐 적고 해서 완전히 그냥 매장시켜 버리는데 이번에는 안 온 사람 이름을 공개 안 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뭐 다 알죠. 그런데 여기서 유명한 사람 있죠. 양재츠 외교 담당 상무위원이죠. 양재츠도 안 왔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시진핑 주석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죠. 이제 최고 어떤 지도자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중앙군사위원회를 컨트롤하는 진짜 군인들이 있어요. 마치 북한 같으면은 김정은이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면 그 밑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그 중앙군사위원회, 북한도 중앙군사위원회인데 그 부위원장들이 박정천 그리고 리병철 원수들이죠.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쉬치량, 장여우샤 이 현역 군인들 둘 다 안 왔다는 겁니다. 군인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 현역 군인들이 이 자리에 안 왔다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설도 있어요. 시진핑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만 가지고 나머지 당 주석, 국가 주석, 이거는 지금 뭐 물려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뭐 주장도 있는데 그건 가봐야 알겠고, 아무튼 황제 즉위 앞두고 정신교육 하겠다는데 그 대상자들 40%가 안 왔다. 이게 지금 정상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상하이방의 지원을 등에 업고 주석에 올랐는데 그 상하이방을 지난 10년 동안 처절하게 숙청을 하고 그 상하이방의 자금원이 있는 기업들, 뭐 알리바바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정말 처절하게 탄압을 했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들 다 뺏어버렸습니다. 적이 너무 많아요. 당연히 또 공천단, 리커창 총리의 공천단, 후진타오 전 총리의 공천단 하고도 그 경쟁했으니까 그게 더 사이 안 좋죠. 너무나 많은 적을 만들고 있는 시진핑이 과연 정말로 올 10월 달에 황제가 될 수 있을까? 아직은 변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아직은 그냥 가로치고 괄호 덮고 진 상태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시각에서의 시진핑 황제 측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해서 취합해서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렸습니다. 계속 구독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